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마켓 A컷으로 선정한 것은요, 미국의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사진을 끌고 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요, 반도체 새 공제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글로벌 패권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관련 법안 내용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칩스법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략적 산업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법안 통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삼성과 TSMC 등 일부 글로벌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를 전략 기술로 지금 선정을 하고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 우선순위를 반도체로 재편하는 게 이번 법안 통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대만이 미국 화웨이와 SMIC 포함해서 중국 기업 600여 곳에 대해서 전략 물자 통제 리스트에 최초로 등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수출을 할 때는 이제는 대만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국의 반도체 봉쇄를 본격화하기 위한 미국과 대만의 전략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TSMC 칩셋 우회 수출 논란 지난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나온 건데요. 다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화웨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TSMC의 칩셋 지금 수억 개를 우회 수출했고요. 이게 발각이 되면서 이로 인한 대응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만에서 이번 조치는요, 어떠한 특정 기술이 아니라요, 그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만은 트럼프 2기가 나온 다음에 미국과 더욱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수출 통제 역시나 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을 하면서 공급망 전면적인 재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패권 분쟁이 더욱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반도체 패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주자일 때 AI 공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공약안을 내놓았고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건 AI 투자에 100조가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를 한국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가 GPU 만장을 목표로 국가 AI 컴퓨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전략 책임자를요, 네이버 클라우드 AI 전 센터장 하정우 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서 네이버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AI와 관련된 산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SK와 아마존이 6만 장 규모의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나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강점, 시너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론적으로 보안 분야를 특화하고요.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주목을 해볼 게 대표 AI 기업 3-4곳에 GPU 5,000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엄 메모리나 프리미엄 GPU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프리미엄 메모리 디램 만드는 기업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살간 전략회의에 돌입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부분에서 SK하이닉스의 1위를 뺏긴 뒤에 이번에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HBM과 파운드리 경쟁력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전략이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3에 AMD에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다 할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엔비디아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지에 더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TSMC에 밀리면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기술력을 초격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주가를 끌고 가던 삼성전자가 초격차 한보에서 한 걸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 정말 시원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을 했고 오늘 오장 들어서 힘이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25만 원에서 웃도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힘을 보태줬던 가장 큰 뉴스는 역시나 HBM4를 엔비디아에 일부 납품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HBM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디램 내에서 비중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팔아도 많이 남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지금 3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30만 원 돌파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엔비디아의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의 주가의 추이가 지금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가 점점 더 벌어질지 아니면은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시원한 해법을 모색을 해서 따라잡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HBM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은 HBM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까지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순방을 한 국가가 중동 국가였고 거기서 HBM과 관련된 계약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는 중동과 유럽 시장을 통해서 HBM 수요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손실액이 한 200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중동과 유럽 등 AI 투자의 붐이 일면서 수익이 한 220억 달러, 손실금을 충당할 정도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사양 칩 중심으로 해서 HBM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HBM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중국과 타국의 그 HBM 수요를 좀 비교를 한 건데 역시나 타국 보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 등 프리미엄 메모리 공급사에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지금 밸류체인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러한 HBM 수요 증가가 메모리의 확대, 소부장과 후공정, 유리 기판까지 국내 증시에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정책안 그리고 어떠한 공급망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기업을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기업과 어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밸류체인을 볼 때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데이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